안녕하세요. 아빠가 들려주는 소득공제와 세금 환급액 계산기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는 소득공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5월 되기 전에도 한 번 더 하죠. 5월 달에 한 번 더 하나? 하여튼 이게 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하면 도대체 얼마나 세금이 환급되는 거냐? 그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번에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계산기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계산기를 만들어서 정량적으로 보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해서 소득공제를 준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볼게요. 이것은 저희 블로그고요. 제가 그 주소는 유튜브 밑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신이 어떤 예상 과세 표준 금액인지가 중요해요. 이건 소득하고 좀 다릅니다. 월급을 내가 연봉 6천만 원이다. 그럼 6천만 원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보면 빼고 해서 예상 과세 표준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면 좋지만 정확하게 몰라도 대충 넣을 수 있죠. 나는 8천만 원이다. 1년에 8천만 원 받는다. 그러면 8천만 원 넣으면 되고 6천만 원 받는다. 그러면 6천만 원 넣으면 됩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6천만 원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 구간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28.6%예요. 자기 절세 비율이. 그 다음에 내가 소득 공제 금액이 있다 칩시다. 그게 뭔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밑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만약에 100만 원의 소득 공제 금액이 발생했다 그러면 28만 6천 원을 절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크죠. 내가 100만 원의 소득 공제가 있으면 28만 원을 받으니까. 그죠? 내가 만약에 연봉이 9천만 원이다. 그래서 이제 연봉 9천만 원이 예상 과세 표준 금액이 9천만 원은 아니지만 대충 여기가 9천만 원 해볼게요. 9천이 되면 이게 38.5%로 뜁니다. 그래서 이게 빨간 표시가 됐죠. 38.5% 되면 100만 원을 내게 되면 38만 5천 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큰 금액을 받는 거죠. 자, 그럼 어떨 때 소득 공제 금액이 발생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기 주택 마련 저축을 했다. 그럼 이제 120만 원인가 그게 아마 한도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 그러면 이것은 120만 원의 40%에 해당되는 48만 원이 소득 공제 금액이 되고요. 48만 원을 만약에 하게 되면 48 하나 둘 셋 넷 하게 되면 18만 4천 원이 되는 거예요. 18만 5천 원. 그러니까 120만 원을 저축을 하게 되면 18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세금을. 이것도 크죠? 근데 아주 특징적인 게 있는데 연금 저축액이 있어요. 이게 장점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처음 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알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거 알고 나서 바로 했죠. 이거 너무 크기 때문에. 연금 저축을 1년에 300만 원까지만 할 수 있는데 300만 원 했다? 그럼 만약에 비율이 100%예요. 이거는 100%이기 때문에 소득 공제 금액이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00만 원 넣으면 300 하나 둘 셋 넷 넣으면 절세 금액이 115만 원이에요. 300만 원을 저축을 했는데 그럼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죠. 저축했으니까 다음에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세금이 11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세금 혜택이 있는 거죠. 그만큼 연금 저축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연금 저축이 단점이 있거든요. 빨리 찾을 수가 없어요. 연금 저축이다 보니까 제 이름 자체가 연금이니까 나이가 많을 때 받을 수 있는 거라서 돈이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젊을 때는 이걸 잘 못하는 겁니다. 여유 자금이 있을 때만 장기적으로 묶인다고 가정하고 하는 그 저축이에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절세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도대체 얼마냐 그렇게 하면. 근데 이건 신용카드는 하여튼 안 쓰는 게 좋아요. 소비는 안 하는 게 좋고 물건을 안 사는 게 좋지만 이왕 산다면 신용카드를 사면 좋다 이런 뜻입니다. 신용카드는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을 초과할 때만 해당되는 거예요. 하자마자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신용카드를 얼마 안 쓴다 그러면 사실은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될 필요 없죠.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의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한 금액이 있는데 그게 120만 원이라 그러면 이거의 15%니까 소득공제 금액이 18만 원이 되는 거고 18만 원을 여기다가 넣으면 18만 원을 넣으면 이게 6만 9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6만 9천 원 되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죠. 신용카드는 당연하죠. 이건 신용카드는 저축하는 것도 아니고 이왕 돈 쓰는 거에 비해서 현금 쓰는 것보다는 신용카드를 쓰도록 유도하기 위한 거라서 돈 쓰면 쓸수록 세금을 절약해 준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소비를 적게 하고 이왕 소비를 하자면 신용카드를 해야 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더 추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득공제 금액이 있을 때 그 금액에 해당되는 절세 효과를 알아봤는데요. 이것이
일단 예상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그 다음에 본인의 가족, 부양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등등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계산기가 절대적인 계산기는 아니에요. 그럼 왜 절대적인 계산기 만들지 그랬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미 절대적인 계산기는 여러분의 소득공제 계산기에 가면 다 있습니다. 정부에서 다 그 모든 조건들을 다 넣어서 만든 계산기 있는데 제가 만들 필요가 없죠. 또 복잡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너무 어렵고 이미 정부에서 만든 게 있는데, 미리 내가 한번 얼마 정도 소득공제 금액이 얼마나 절세 효과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미리 예상해보는 도로 이걸 계산기를 만들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을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건 돈 나가는 거 아니고 그냥 무료입니다. 무료 계산기입니다.